자, 우리 이제 이번 단어는 너희들 지금까지 알았던 수랑 조금 다르게 새로운 수를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수의 체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갈게. 중학교 때까지 수라는 것은 어디까지가 너희가 알고 있는 수였냐면 숫자는 다 어디에 표현할 수 있었어?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었어? 그치? 그래서 어떤 수가 어떤 수로 나누었었지? 기억나니? 정수. 끝에서부터 갈게. 자, 끝에서부터 갈게. 우리 맨 처음에 한 개, 두 개, 세 개 살 수 있는 거, 셀 수 있는 거. 우리 무슨 수라고 그랬어? 자연수. 자연수라고 그랬어. 자연수. 그 다음번에 없는 수 0이라는 걸 배웠고, 그 다음번에 한 개, 두 개에 마이너스 9 붙은 수를 배웠지. 그치? 그래서 우리 영하 1도, 영하 2도 이런 거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의 정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거와 비교되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를 다른 말로 양의 정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거를 다 합쳐서 우리 뭐라고 했어? 정수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정수만 했더니 할 게 너무 없잖아. 그래서 새로운 수를 하나 배우지. 뭘 배워? 정수. 정수가 아닌? 정수 아닌 유리수라는 걸 배우고, 두 개를 합쳐서 우리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했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유리수 말고 새로운 수를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지. 그치? 무리수.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를 하고 갈 거야.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우리 수라고 배웠는데, 일단은 유리수부터 좀 정리를 하자. 자, 다른 거는 다 별로 필요 없고 유리수랑 무리수랑 정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수학하는 거 답게. 유리수는 키워드가 그냥 분수야, 분수. 얘는 분수꼴로 표현이 가능한 수야. 그래서 n분의 n이라는 분수꼴로 표현이 가능해. 근데 이 분수꼴이 m과 n은 정수이고, 당연히 m이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m은 0이 아니고 하나의 내용이 더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얘가 서로소인 정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어. 정의야. 이게 정의야. 그냥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근데 m과 n이 서로소이기 때문에 너희들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야. 분모하고 분자하고 더 이상 나눠 떨어지지 않는 분수를 무슨 분수라고 그랬니? 4분의 6 같은 거는 얘는 약분이 되잖아. 그래서 2분의 3이라고 그러잖아. 2분의 3이라는 분수를 무슨 분수라고 배웠어? 가분수 이런 거 말고 무슨 분수라고 배웠어? 기하분수라고 안 배웠어?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나 기하분수 언제 배웠겠어? 초등학교 때 배웠겠지? 아직도 기억해. 하여튼 그런 뜻이야. 나중에 너희들 수학할 때, 우리 증명할 때 좀 사용을 할 거니까 기억을 하고, 이 수를 우리 실제로 존재하는 수라 그래서 우리 실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실수 내용은 좀 몇 개 정리를 하고 갈게. 중요하니까. 요거까지 정리를 하고 가자. 미안해. 무리수 정의 안 했네. 자, 무리수는 정의만. 무리수는 정의가 뭐니? 유리수가 아닌 실수. 맞아. 맞아. 틀린 말 아니야. 그렇게라도 대답할 수 있어야지. 그런데 얘는 분수꼴로 표현이 안 돼. 왜 표현이 안 되냐면, 중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서 우리 유리수를 처음에 배우면서 뭘 배웠냐면,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을 배웠어. 얘는 순환소수는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거든? 그럼 순환하지 않으면 분수로 표현이 안 되겠지. 그래서 얘는 순환하지 않는 소수 중에서 무한히 계속되는 소수를 우리 무리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리수의 예는 대표적인 거 루트 2 같은 거 있지. 루트 2, 루트 3 같은 거 있지. 또 너희들 배운 거 있어. 뭐 있니? 머릿속으로 뒤져봐봐. 또 뭐 있었어?
파이. 원주율 파이가 있어서 얘가 제일 처음에 배운 무리수였었어. 또 있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자, 사인 1도. 사인 1도. 근데 특수각 아니잖아. 특수각인 사인 45도도 사인 45도가 많은 사람. 이분은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걔도 루트 2라는 무리수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사인 코사인 값도 물론 유리수인 사인 값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런데 대부분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도 다 무리수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지금 뭐 순전히 참고, 너희들 수투라는 과목에서 우리 미적분을 배워. 그리고 미적분이라는 과목에서도 미적분을 배워. 내용은 별로 차이가 없어. 그런데 수투에서는 어떤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3차 함수 그거에 미분하는 방법, 적분하는 방법을 배우고 여기에서 배우는 놈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것들에 대한 미분하는 방법을 배우거든. 이게 뭐냐면은 숫자로 따지면 유리수에 관련된 건지 무리수에 관련된 건지 그걸 모르는 거야. 순전히 참고했으니까 적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무리수는 이렇게 되고, 자, 실수는 정말 중요한 내용. 자, 문제 속에서 실수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실수는 성질을 기억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실수는 제일 중요한 성질.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수는 제곱시키면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두 번째 성질은 수직선이라는 것을 내가 그려보게 되면 수직선 그리게 되면은 정수로 채우고 여기 수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여기에 0을 기준으로 해서 정수들 채우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무리수들 채우고 빵꾸나 있는 거를 무리수로 뿅 하고 채우게 되면 완전히 수직선이랑 일치하게 되거든. 그래서 얘는 수직선 위의 점과 하나하나씩 정확하게 만나게 돼. 1대1 대응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수직선 위의 점들이 모두 실수 하나의 점들과 다 대응이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해서 갖고 있어. 나중에 좀 중요하게 연결이 되니까 기억을 하고요. 세 번째로 자, 여기에서 나오는 정리인데 그래서 x와 y와 z가 만약에 실수이라면 우리 아까 했던 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0이면 그러면 얘는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니까 셋 다 모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나중에 함수 들어가면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거니까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하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는 제곱시키면 다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얘는 제곱을 시키면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거든? 근데 제곱을 시키면은 0보다 작은 수는 없니?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수학자들이 생각을 해서 그러면 0보다 작은 숫자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만든 숫자가 실수와 대응되는 얘는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 수 그리고 가짜로 존재하는 수라고 해서 우리 허수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뭐라 그래? 이제 진짜 수라고 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수는 실수였었고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수는 그냥 수가 아니라 얘를 다른 말로 복소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단어 중에 복소수이고요. 복소수는 영어로 영어도 좀 써줘야 되겠네. 앞으로 자연수 나오면은 n이라고 쓸 거고 그 다음번에 정수 나오면 z라고 쓸 거고 유리수 나오면 q라고 쓸 거고 실수는 어리라고 쓸 거야 쌤이. 여기 이제 한글로 안 쓸 거야. 어디 갔어? 여기 한글로 안 쓸 거야. 귀찮으니까. 그리고 복소수는 뭐 z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얘는 보통 이제 c라고 표현을 하고 복소수의 뜻이 뭐냐면은 니들 영어 잘하지? 이거 해석해봐. 컴플렉스 무슨 뜻이니?
복잡한 뜻도 있지? 그리고 또 무슨 뜻도 있어? 컴플렉스 있다? 뭐 그런 뜻? 컴플렉스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조금 있으면 복소수를 배우면 알겠지만 복소수라는 거는 여기에 실수로 표현되는 부분하고 여기에 실수가 아닌 허수로 표현되는 부분하고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수라 그래서 우리 두 개가 복합되어 있다. 복합되어 있는 의미로 컴플렉스 넘버라고 쓰게 돼. 영어 강의가 아니니까 이거 선생님이 만약에 잘못 가르치고 있다. 틀려도 괜찮아. 왜? 나는 영어 선생님이 아니니까. 근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이런 뜻이고 이제 새롭게 우리 허수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좀 기억을 하고 문제 풀 때 혹은 우리 함수 같은 거 나갈 때 좀 중요하게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좀 같이 기억을 해 놓읍시다. 지우고 이제 허수 단위 들어갈게. 지금까지는 다른 거 아니라 너희들 지금까지 배웠던 수에 대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수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실수는 항상 제곱을 시키면 0 이상이라고 했어. 스타트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제곱시켜서 0보다 작은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한 거고 0보다 작은 숫자 무수히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제곱시켜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이것의 근 x값을 한번 구해보자. 원래 못 구하잖아. 제곱시켜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없잖아. 근데 얘가 있다고 가정을 했다고. 우리 x제곱이 1이다. x값 구하면 어떻게 되니?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 x제곱이 3이다. 그럼 x값 구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지. 그럼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근 x 뭐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여기서 스타트를 한 거야. 여기서 스타트를 한 거야. 이 두 개의 값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루트 마이너스 1의 값을 기호로 i라고 표현을 하고 얘를 허수 단위라고 이야기를 해. 자, 거꾸로 돌아가서 요 방정식의 근이거든? 요 방정식의 근이야? 그러면은 루트 마이너스 1을 제곱시키면 얼마 나오겠니? 요 방정식의 근이잖아. 마이너스 1 나오겠지. 방정식의 근을 대입하면 만족하잖아. 근데 얘를 내가 뭐라고 표현한다고? i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래서 나오는 게 i를 제곱시키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요게 허수 단위에 대한 내용이야. 예제 몇 개 들고 갈게. 자,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내가 i라고 했어. 그럼 루트 마이너스 3이라는 놈은 얘는 루트 속에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에다가 3이라는 숫자가 곱해진 거야. 그럼 얘는 루트 3에다가 루트 마이너스 1이 곱해졌네. 루트 3 쓰고 루트 마이너스 1을 뭐라고 쓸 수 있어? i라고 쓸 수 있겠지.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5는 뭐라고 쓸 수 있다? 루트 5i라고 쓸 수 있다. 이거 5i라고 쓰면 안 되는 거겠지? 루트 마이너스 16은 뭐라고 쓸 수 있다? 4. 루트 16i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해설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4i라고 쓰면 되겠지. 이게 허수 단위에 대한 내용이야. 별다른 거 없지? 별다른 거 없어? 그냥 제곱시켜서 얼마가 되는 수?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번에 이렇게 쓰지 마. 아니 이렇게 쓰지 마. 급하게 문제 풀다가 1-1이랑 헷갈린다. 알겠지? 알파 이렇게 써야지. 알파 이렇게 A랑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쓰지 마. 베타를 이렇게 써야지. B랑 비슷하게 이렇게 쓰지 마. 라지 B랑 헷갈려. Z에다가 가운데 꼭 이거 붙여. 왜? 2랑 헷갈려. 자, 쌤 쓰는 거 본 사람 알지? 이거 내가 뭐라고 쓴 거야? 9라고 쓴 거지. 쌤 이거 뭐라고 쓴 거야? G라고 쓴 거지. 이거 뭐라고 쓴 거야? Q라고 쓴 거지. 너희들도 노트 그냥 봤을 때 구별할 수 있게 해야 돼. 왜냐면은 중간에 생각의 사고가 확 끊기는 순간에 비슷하게 써져 있으면 틀리거든.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애들 Q 이렇게 쓰잖아. 그리고 답 쓸 때 9라고 써. Q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11이라고 써. 그런 애가 있어. 저 밖에도 있어.
쌤이 작년에 시험 보내 중에 이렇게 푸는 애가 있었어. 연습하세요. 자, 그래서 허수 단위를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 그 다음번에 해야 될 게 우리 이제 실수 얘기 나왔으니까 절대값 얘기 좀 하고 갈게. 쌤이 절대값 얘기를 언제 처음 얘기를 끝낼까 하다가 실수 얘기 나왔을 때 좀 하고 가려고 오늘 절대값 얘기를 좀 집어넣었으니까 간단하게만 좀 얘기하고 갈게. 절대값의 정의가 뭐니? 절대값 정의? 거리. 자, 절대값은 거리가 정의야. 얘는 고맙다. 절대값은 저기 부호된 숫자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거든. 근데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서 절대값이 들어오게 되면 거리라는 거 빼먹으면 안 되고, 거꾸로 내가 식을 세워야 되는데 거리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100% 절대값을 붙여줘야 되거든. 그래서 두 개 같이 좀 기억을 하고, 어떤 거리냐면, 자, 절대값 A라는 놈은 원래 정의가 원점에서 A까지 떨어진 거리를 의미를 해. 원점에서 A까지 떨어진 거야. 얘를 내가 A라고 잡게 되면 이 A라는 놈이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뜻하는 거라고. A라는 놈이 원점에서부터 A만큼 떨어져 있어. 그때의 좌표 A는 여기 A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도 있어? 마이너스 A가 될 수도 있지. 그치? 아, 그래서 절대값 A가 A이면 A라는 놈이 A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A도 될 수 있다는 게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숫자로 할 때 더 편하지? 얘 거리래매. 그러면은 부호 마이너스 있어 없어? 거리는 다 양수잖아.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떼버리면 된단 말이야. 근데 문자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자, 예제 하나만 해줄게. 아, 예제가 아니라 조금만 확장시킬게. 선생님 메모 안 해놨으니까 너희들 좀 메모 좀 해놔봐. 절대값 x-3이 4라는 거는 얘도 거리야. 얘를 어떻게 푸냐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계산을 하잖아. 그런데 절대값 A가 A라는 얘기는, 이거 A라고 했으니까 헷갈리네. 뭐라고 할까? 아, 그래. 절대값 X가 A라고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런데 x-3이 4라는 얘기는 얘는 어디서부터 떨어진 거리냐면 여기에 있는 3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4라는 뜻이야. 정의로 풀면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거든? 3에서 거리가 4 떨어져 있어. 어디랑 어디? 7하고 마이너스 2하고 두 개 나오지. 10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 절대값 x 플러스 2라는 거는 얘가 6이래. 어디로부터? 마이너스 2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얼마? 6. 그럼 산수계산 되잖아. 얼마? 4. 거리가 6. 그럼 마이너스 8. 이렇게 다 찾아야 되는 거. 익숙해지면 조금 편하니까 가끔 보여줄 테니까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이거 여기다 좀 추가시켜서 적어놓고, 절대값 뭐 밑에 성질들은 한번 읽어보면 될 거야. 별로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은 나중에 너희들 부등식에서 배우겠지만 정의만 알고 있으면, 봐봐. 절대값 x가 3보다 작은 거랑 절대값 x가 3보다 큰 거 두 개 한번 표시를 해보자. 아까 뭐라 그랬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뭐보다? 3보다 작은 부분은 거리가 3보다 작은 부분이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거리가 3보다 작은 부분이잖아. 그래서 얘의 해는 x가 3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다고 나오는 거고, 얘는 그 거리가 3보다 뭐가 돼? 크대. 여기가 거리가 3 있는데 얘가 거리가 더 크대. 얘는. 그래서 얘의 해는 x가 3보다 큰 것도 되고, 또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것도 되고. 정의만 알고 있으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내용인데, 혹시나 해서 미리 좀 언급하고 갈게. 처음 듣는 사람도 메모해놓고 좀 기억하고 갈게. 그리고 얘는 작으면 두 개 사이, 크면 바깥쪽 이라는 내용까지 좀 같이 기억을 하자. 이럴 때 절대값을 좀 정리하고 들어갈 거고,
우리 복소수 정의 들어가 보자. 아까 전에 허수 단위를 얘기. 아니 미안해. 왜 허수 단위를 먼저 얘기하고 절대값을 나중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절대값 먼저 했어야 되는데 머리가 정리가 안 나. 선생님 잠을 들잖아 이번에. 선생님 잠을 들자가지고 나도 졸린데 너희들까지 자고 있으면 우리 다 같이 잘 수도 있잖아. 그치? 조금만 기운 내고. 그래서 우리 복소수 정의는 순서가 좀 엉망이 됐지만, 자, 복소수라는 거는 아까 우리 실수도 포함을 하고 또 뭐도 포함한다 그러면 허수도 포함을 한다 그랬어. 자, 복소수라는 것은 우리 대표적으로 복소수 Z라는 문제를 가장 많이 쓰고, 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 A 플러스 BI라고 표현을 하고, 자 여기는 A와 B는 두 개 다 실수야.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기 A는 실수네. 그치? 만약에 뒤에가 없으면 그냥 실수되지. 앞에가 없으면 숫자에다가 I이 붙어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가 아니라 새롭게 배운 숫자잖아. 그래서 여기가 허수가 되는 거고, 두 개 다 있어도 허수가 돼. 이렇게 생긴 숫자를 우리 복소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B가 0이게 되면 A만 남네? 이 부분이 없잖아. 부분이 없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 복소수 중에서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두 번째로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면 얘 0이어서 사라지고 2i, 3i, 5i 아주 깔끔하게 생긴 i에 대한 간단한 식만 남게 되네. 그지? 그래서 이 허수 중에서 굉장히 깔끔한 허수, 순수한 허수라 그래서 우리 순허수라고 이야기를 해. 뭐 당연히 둘 다 0일 때는 안 적어도 되지? 둘 다 0일 때에는 그때는 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 얘는 실수에 포함이 된다. 됐지? 요런 숫자들을 우리 복소수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처음에 허수아의 i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내용들 정리를 하고, 거기 보기 문제 아까 다 풀었던 거니까 이렇게 좀 확인을 해서 내용들 확인하고, 이제 복소수의 연산하는 방법들을 배울 건데 딱 거기까지만 하자. 사칙연산 들어가기 전에 복소수 상담하고 편례복소수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칙연산을 좀 쉬었다가 하자. 뭐 이건 옛날 말이야. 옛날 말. 그냥 복소수가 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고 모든 교재에 써 있는데, 교재는 타이핑한 거니까 그렇고 선생님 칠판에 써야 되잖아. 그래서 길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자, 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은 나 오늘 왜 이러니 얘들아? 내용 계속 까먹고 간다. 선생님이 머리가 나쁜 거니 아니면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아니면 잠을 못 자서 그런 거니? 얘가 이거 왜 쓴 거냐면 얘가 0이면 얘가 실수래매, 그리고 얘가 0이면 얘가 허수래매, 순허수래매. 그래서 얘가 실수를 나타내는 부분이라 그래서 얘를 실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A가 없을 때, A가 있든 없든 요게 살아있으면 우리 허수가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허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 옛날 책 같은 경우에는 분자 빠져 있어도 너희들 문제 중에 기출문제 보면 옛날 기출문제를 볼 수도 있거든? 그러면 안 고쳐져 있는 것도 있으니까 실수부, 그래도 실수부 이야기하는 거야. 그거까지 좀 기억을 해놓고, 그 다음번에 중요한 게 허수 부분 이야기할 때 i를 뺀 이 실수 b를 허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허수를 만드는 그 숫자 b를 허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참고로 이런 문제 시험 문제에는 안 나와. 너희들 시험 문제 꼴랑 한 학기에 이만큼 배우고 나서 시험 문제 승률 한 두세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이런 거 문제 내면 낼 거 없잖아. 그치? 그래도 정의니까 좀 알고 가고, 그래서 이제 복소수 상등, 복소수가 같은 조건은 뭐냐면 여기 A, B가 실수니까. 자, 첫 번째로
a 플러스 bi가 0이라고 나오게 되면 단 여기에 있는 a와 b와 c와 d는 모두 실수일 때야. 자, 얘랑 얘랑 두 개 더해서 0인데 얘랑 얘랑 두 개 더해서 0인데 여기 있는 놈이랑 여기 있는 놈은 아예 성격이 다른 숫자잖아. 무슨 얘기냐면 b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얘도 실수고 근데 얘는 허수거든? 두 개 다른 숫자 더해가지고 0 나오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뭐랑 동치인 상황이냐면 a도 0이어야 하고 동시에 b도 0이어야 된다는 요 하나의 명제 가지고 복소수 상등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bi하고 c 플러스 di라는 두 개의 복소수가 같대. 근데 a, b, c가 다 실수래. 그러면은 당연히 실수는 실수끼리 같아야 되고 허수는 허수끼리 어때야 되겠어? 같아야 하겠지. 그래서 얘가 두 복소수가 같다는 얘기는 a랑 c랑 같고요. 그리고 동시에 b하고 d하고 같다라는 이야기야. 얘가 뭐랑 똑같은 거냐면 얘랑 똑같은 내용이야.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얘가 만약에 유리수라고 아직 바뀌면 안 되겠지. 얘가 유리수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로 A 플러스 B 루트 2라는 게 0이라고 하면 결과가 뭐니? A도 얼마여야 되고 0이어야 하고 또 B도 얼마여야 돼? 0이어야 하지. 두 번째로 A 플러스 B 루트 2하고 C 플러스 D 루트 2하고 두 개가 같다라는 얘기는 A랑 C랑 어때야 되고 같아야 하고 B랑 D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똑같은 내용이라고. 왜 똑같냐면 아까 I를 뭐라 그랬어?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얘도 루트 값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루트 값이랑 같은 성질을 갖는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됐니? 그치? 그리고 마지막 얼마 안 남았으니까 켤레 복소수. 켤레에 대한 거는 이미 중학교 때 우리 다 했지. 1 플러스 루트 2에 켤레는 뭐지? 1 마이너스 루트 2. 그치? 1 플러스 i의 켤레는 뭐야? 1 마이너스 i가 되겠지. 그래서 자, 우리 켤레 복소수는 z 위에 바를 그어서 표현을 하고 이것을 우리 복소수 z의 켤레 복소수라고 이야기를 해. z가 a 플러스 bi이면 z반은 a-bi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예를 들어서 할게. 자, 1 플러스 i의 켤레는 얼마니? 1 마이너스 i 되겠지. 2 마이너스 3i의 켤레는 얼마 돼? 2 플러스 3i 되겠지. 그 다음번에 i 마이너스 1의 켤레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되겠지. 혜솔이는 쌤한테 수업을 한번 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대답을 잘해. 이거 어쨌든 그래. 무슨 뜻이냐면 이거 물어보면은 100명 중에 99.5명은 다 I 플러스 1이라고 대답을 하거든. 근데 얘 저기 나랑 같이 수업했거든. 이래요. 자, 그런 뜻이야. 그치? 어디 부분이 부호가 바뀌는 거냐면 허수 부분의 부호가 두 개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뀐다는 뜻이야. 괜찮지? 하나 더. 4라는 숫자의 켤레는 어떻게 되니? 4가 된다? 왜냐면 허수 부분만 부호가 바뀐다 그랬어. 그치? 3i의 켤레는 마이너스 3i 되겠지.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 하나. 자, 별표 100개. 자, 허수 부분이 없을 때, 즉 z라는 복소수가 실수일 때에는 그때는 z랑 뭐랑 같다? z반응 어떻다? 같다. 거꾸로 z랑 z반응 같으면은 z는 무슨 수다? 실수이다. 라는 것을 우리 심화 문제 풀 때 많이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너무 당연한 내용이거든? 그리고 배우는 내용이고 앞으로 문제 풀 때도 사용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잠깐 끊을 건데 복수수 맨 첫 장에다가 얘들아 요거 내용 하나만 조금 적어놓자. 무슨 얘기냐면 쌤이 복수수를 그동안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복수수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 자, 복수수 계산을 할 때는 자, 복수수 할 때 복수수 계산할 때 아니 복수수 문제를 풀 때 복수수 문제를 풀 때 어떤 복수수 z값을 구하라 그러면 z는 a 플러스 bi라면 이라는 풀이는 하지 말자. 얘 하지 마. 절대 하지 말자. 절대는 아니고 이렇게 놓고 푸는 문제가 선생님이 어떤 문제만 이렇게 놓고 푸는지를 설명을 해줄 거야. 이렇게 놓고 푸는 문제는 딱 두 가지 형태밖에 없어. 하나는 내용이 뭔지 모를 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뭔가를 증명을 할 때. 언제만 얘를 쓸 거냐면 내용을 모를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증명이 필요한 문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놓고 갈 건데 요거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는 다 복수의 성질 갖고 문제를 풀 거야. 그 중에 우리 첫 번째 성질 배우는 거야. 혈례 복수수에서 Z랑 Z바랑 같으면 Z는 뭐다? 실수이다. 거꾸로 Z가 실수라는 말이 나오면 Z랑 Z바랑 어떻다? 같다. 라는 거 문제를 풀 거야. 그래서 요 내용만 조금 기억을 하고 요거는 앞으로 문제 풀 때 선생님이 강조를 정말 많이 할 거니까 너희들도 빨간색으로 좀 적어놓고 A 플러스 BI 놓는 거는 가장 마지막에 내가 내용 모를 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복수수 문제를 쉽게 다룰 수 있으니까 요 내용 하나 필기 해놓고 자 지금 이제 잠깐 끊어서 갈 건데 쉬는 시간 아니야.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용 정리가 끝나면은 잠깐 쉬고 그리고 이어서 수업할 거니까 내용 정리 때 빨리 하자.